KBS 대전 생생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 뉴스 방석준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정육점을 운영하는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는 한 달 동안 무려 4번이나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방탄조끼를 구해서 입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변 상인들이 그에게 방탄조끼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방탄조끼 주문을 받기 시작한 그는 결국 정육점을 정리하고 방탄조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훗날 이 회사는 40여 개 도시에 대형 점포를 가진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리바인은 제 인생에서 강도를 4번 만난 것이 제 사업의 성공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불행과 고난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산다는 것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때론 그 불행과 고난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사에서 100% 좋기만 하거나 100%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에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 시립극단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시립극단 설립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독성물질을 다량 배출하고도 20개월 동안 숨겨오다 뒤늦게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충남 서해안의 무인도 난도에는 산란을 위해 날아든 괭이 갈매기로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난도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절대 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된 곳인데 몸에 좋다는 이유로 괭이 갈매기 알을 대량으로 불법 채집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당장 올해 안에 충남 15개 모든 시군에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9 민선 7기 시도지사 공약평가에서 세종시가 최우수 등급을, 충남도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대전시는 공약 사업마다 민간 자본 의존도가 높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평가 속에 총점 85점 미만을 받아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80대 환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폭행 혐의를 가리기 위해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업체를 상대로 물건을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하는데 명절마다 외상거래가 잦은 점을 악용했습니다. 대전지검은 기관장 직인을 위조해 컴퓨터를 납품받은 뒤 되팔아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카이스트 전 교직원 3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장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괭이 갈매기 알을 대량으로 불법 채집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죠? 네. 이맘때쯤이면 이 충남 서해안의 무인도 난도에는 산란을 위해서 날아든 괭이 갈매기로 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네. 지난 20일과 21일 52살 이모 씨 등 5명이 낚싯배를 타고 무단으로 섬에 들어가서 괭이 갈매기 알을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플라스틱 통을 들고 해안가 갯바위에서 알을 불법 채집했는데 무려 1,600여 개나 됐습니다. 네. 이들은 괭이 갈매기 알을 육상으로 반출해서 개당 2,000원씩 팔려다가 이 잠복 중인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남자에겐 정력에 좋고 여자에게는 피부 미용에 좋다는 이런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이처럼 불법 채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이 난도라는 섬은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절대보전 무인도로 지정돼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난도는 해마다 4월에서 6월까지 15,000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찾아와서 보통 한 마리가 이 5개 정도 알을 낳는데요. 네.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는 괭이갈매기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하고 일정한 행위와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동식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과 야생생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처벌이 되고요. 야생생물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해경은 알을 훔친 일당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유통 과정 파악을 위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이 둥지 안에 옹기종기 있는 알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네. 이 알을 잃어버린 어미새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런 짓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사건 뉴스가 좀 많네요. 네. 식자재 업체를 상대로 물건을 대량으로 납품을 받은 뒤에 이 대금을 주지 않고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죠. 박 기자,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하는데 이 명절마다 외상거래가 잦은 점을 악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58살 김 씨 등 6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세종과 천안, 아산, 경기 안성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이 명절 대목을 앞두고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대량 납품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돌연 잠적하는 이런 수법을 썼는데요. 이렇게 빼돌린 농축산물을 다른 곳에 있는 창고에다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아마 팔았던 모양입니다. 네. 물건만 받아 챙겨 달아나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이렇게 가로챈 돈이 업체 45곳에서 무려 15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정상 업체처럼 보이기 위해서 범행에 앞서서 업체와 여러 차례 거래도 하고 이렇게 대금도 지급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네. 피의자들은 주로 식료품 종류를 납품받았는데 설이나 추석 명절 대목에 이런 식료품 수요가 많고 또 이 소매로 처분하기가 쉬워서 이 방법을 주로 선택했습니다. 이 경찰은 총책 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작물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 결과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80대 노인 환자를 폭행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85살 김모 할아버지가 대전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간병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네. 피해자 가족들이 병원을 찾았는데 이 간병인이 할아버지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밀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간병인이 노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머리와 어깨에 멍이 들고 팔에도 심한 상처가 났는데 가족들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노인보호기관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CCTV를 열람하고 이 폭행 혐의가 일단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병원 측은 폭행이 없었고 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요? 네, 환자 침대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CCTV 공개는 언론에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병원 CCTV를 제출받아서 이 분석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한편 해당 간병인과 병원 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제의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없이 이 병원에서 2달째 간병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서 관리 소홀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법당국과 행정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격증도 없이 환자를 돌봤다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의 마지막 관문인 현장 실사가 어제 천안에서 열렸는데 박 기자, 이 천안시의 유치 가능성 어느 정도죠? 네, 천안시는 접근성과 사업비 확보 여건이 좋다며 일단 축구센터 유치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제 대한축구협회 부지 선정위원회가 천안시 입장면 가산리의 이 후보지 현지를 찾아서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이 후보지는 북천안 나들목에서는 한 7분 정도, 또 입장 휴게소에 하이패스 이런 간이 나들목이 설치가 되면 3분 내면 도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1,060억 원의 사업비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후보지 47만 8천 제곱미터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이 토지 수요주
90% 정도가 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한 점, 이런 점들도 천안시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충청권의 유일한 후보 도시인 천안시는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가 공동 건의문을 낼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축구 종합센터는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관중 1000명 규모의 소형 스타디움과 12개의 축구장이 들어섭니다. 축구협회는 다음 달 중으로 후보지를 8곳에서 3곳으로 압축할 계획인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예, 반가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화재가 2건이 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유성에 있는 유흥주점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또 새벽 3시 10분쯤에는 대전시 오정동의 한 쑥뜸 좌원방에서 불이 나서 업주가 얼굴과 손에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박장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충남을 빛낸 독립운동가를 점자도서로 발간했습니다.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 중 대표적인 인물 22명을 선정해 서술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접수합니다. 대상은 사고사와 병사, 자살 등 1948년 창군 이래 군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로 내년 9월까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방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남도는 노동자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개발 추진할 전문기관인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키로 하고 6월 3일까지 수탁기관을 공모합니다. 희망기관은 도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도 일자리 노동청년과 노동정책팀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세종 30mm, 공주와 계룡 28, 대전 27.8, 천안 10.5mm 등이며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으며 모레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역 연극계의 수건 사업인 대전 시립극단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020년을 목표로 시립극단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극단체와 공연예술인들이 모여 대전 시립극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 시립극단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대전 연극협회 보경한 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전 시립극단 설립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경한입니다. 예. 지난해 대한민국 연극제 이후로 네네. 다시 하는 인터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전시가 2020년을 목표로 대전 시립극단 창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네. 이제 지역 연극계의 오랜 수건이기도 하죠. 먼저 대전 시립극단 창단 왜 필요한 겁니까? 일단 시립극단이 생기면요. 네. 대전 시민 여러분한테 연극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문화예술 향유권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대전 연극인들이 예술 창작 기반이 더 넓어진다는 측면으로 보면, 네. 결론적으로 대전 문화예술이 발전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삶의 질 높은 그런 어떤 문화 향유권을 줌으로써
어떤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대전에 시립극단이 생기면 그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극 공연의 기회가 제공되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창단의 기대 효과, 지역 예술인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창단을 얘기했을 때 기존에 이제 시립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뭐 타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립단이 미리 만들어진 곳도 있고. 예. 예, 이런 측면을 분석해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겠죠. 네. 예, 그래서 뭐 민간 단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아니다. 시립단이 생기면 민간 단체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만 잘 해결된다면 질 높은 그런 창작 기반을 통해서 수준 높은 시립단을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그런 그 얘기들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뭐 작년 7월부터 제가 20년에 창단이지 않습니까? 1년 반을 놓고 여러 토론도 거치고 얘기도 나누고 타시도 외국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말 모범적인 답안의 시립단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걸 시에 제안을 해서 정말 누가 봐도 대전 시립단은 정말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진 우수한 시립단체다.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나 좋은 시립단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 예술인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같은 형식이나 그런 구조가 아닌 다른 구조로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네네. 뭐 그 당시에는 뭐 시립단체 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은 이제 상임단원 중심, 뭐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안 했지만요. 예.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이제 입장은 존중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저희 시립극단은 이제 극단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 타시도 그다음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어떤 것이 장점이 있고 어떤 쪽에서는 단점이 있다. 그럼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장점은 더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그 이번 시립극단은 좀 다른 방식의 시립 단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가장 그 최적화된 그런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시립극단이 생긴다면 그동안 설 수 있는 연극 무대가 적어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역의 연극 인재들의 유출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저희 대전이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떻게 좀 잘 이렇게 기회가 온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3년간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웅제에서 대통령상을 2번이나 탔고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인재들이 대전에 유입됐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창작 기반도 넓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고, 또 시립단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곳에서 자기들의 창작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니 많이 여기 유입이 되고 자리를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립단이 만들어지면 대전의 연극을 통한 그 창작 기반하는 그런 그 인재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문화 향수는 더욱 높아질 거라는 기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연극을 무대에 직접 올리는 분들뿐 아니라 극작가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그 대전에 오셔서 메이드 인 대전 연극이 좀 좋은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대전 시립극단 설립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네, 작년 그러니까 이제 18년도겠죠. TF팀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우리 테이블 토론이라 해서 대전에 있는 연극인들이 다 모여서 그룹별 테이블 토론을 했습니다. 뭐 공청회를 연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일단 얘기들을 나눠보고 그 얘기들을 발표를 하고 어떤 방식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거쳐서 그것들이 모아졌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5월 10일에 이제 정식적 공청회를 갖습니다. 예. 이 공청회 때는 그 서울 국립극단에 있는 그 기획 팀장이 내려오고 광주 시립극단 예술감독이 내려오고 또 광주는 시립극단이 먼저 생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연극인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광주 연극협회장도 그날 오십니다. 예. 오셔서 발제를 좀 들어보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극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를 합쳐서 예. 정식으로 시에다가 제안을 하면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마무리 공청회를 한 번 더 가진 다음에 조례 개정과 뭐 더불어서 이제 창단 이렇게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시립 그 예술단의 설립 과정과는 아주 달리 굉장히 민주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우리 뭐 우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전 인천 7기도 예. 시민정치 이러고 있거든요. 그건 네. 뭐냐면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길을 기워야 된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립극단도 이왕이면 우리 연극인들이 원하는 시립극단이 무엇이냐, 과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너희들이 전문가니 너희들이 만드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립극단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에 우리가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떤 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 방향으로 세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전시가 구상하고 있는 규모나 운영 방향은 어떻게 나와 있죠? 그것도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고요. 예. 그것도 뭐 타 시도가 어떻게 뭐 그런 규모라든가 운영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 대전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운영 방향도 여러 좀 아까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정들을 거쳤으니 예.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도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규모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그 토론회도 진행을 했는데 이 토론회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일단 뭐 작품 중심제가 지배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 뭐 단원 중심제로 가는 것보다는 작품주의제로 가서 경쟁력을 좀 더 높이고 네. 대전에 그런 많은 그 연극을 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네. 기회가 많이 가고 서로 경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떤 연극의 창작 기반을 넓히고 수준 높은 공연을 만드는 데는 최선인 것 같다. 해서 작품 중에서 가장 크게 얘기가 나왔고요. 예. 만약에 여기에 비상임 제도를 좀 더 정복한다 그러면 예. 많은 어떤 비상임 단원들이 들어가서 예. 이왕이면은 대전의 연극인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립극단 예.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방향을 잡아보자. 그래서 우리 민간 단체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예. 그런 시립단체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기존의 예술단들은 구성원들이 좀 고정된 그런 형태인데 이건 좀 더 네. 유연하게 그렇게 그렇죠. 끌고 가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런 예가 바로 국립극장 광주 시립이 그렇게 작품주의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또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이 거의 뭐 전부인데요. 네. 일단 그 민간 단체가 위축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립단체가 만들어지면 우리 민간 단체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민간 단체에서 시립단체한테 제안했을 경우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제안을 받아서 시립단체에서 너무나 이 좋은 거다 시민들한테. 예. 그럼 서로 같이 합류해서 공동 뭐 주최를 한다든가 해서 그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그 민간 단체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얘기가.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세팅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지금 중간 이상 단계는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5월 10일 날 공청회를 거치면 어느 정도 우리 연극인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 들어간 그런 시립극단의 어떤 제안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 시립극단 사무국, 다른 예술단은 지금 예술의 전당, 대전 예술의 전당에 있는데 사실 그 연극인들과 소극장은 또 원도심에 많이들 있어요. 네네. 이 부분은 사무국은 어디에 위치해
하는 것이 중론이죠? 그거는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협회장의 생각이고요. 원도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연극인들의 집이고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예,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제가 의문을 던졌고, 우리 연극인들의 집이 원도심이다 그러면 본거지도 원도시, 시립교 본거지도 원도심에 놓고 원도심에 있는 소극장들을 활용해서 원도심에 있는 민간 우리 연극 단체들과 시립단체가 같이 공생하는 그렇게 세팅해서 그렇게 전당에서 하루 이틀 공연이 아닌 소극장에서 좀 길게 시민들과 많이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하고, 전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당에 가서 공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립단 집만큼은 원도심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연극인들도 긍정적으로 지금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대전연극협회 보경환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시립극단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지역 예술인들의 이야기, 대전연극협회 보경환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홍역이어 독감, 대전 전염병 몸살, 금강일보는 공감대 확산, 비닐봉투 사용 감소, 충청투데이는 제동 걸린 민특사업, 해법 없는 재정부담, 중도일보는 관중 친화연구장 시민까지 품는다, 이런 제목들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